여군 출신이라더니 진짜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우리한테 훈련이라도 시킬 거야, 누님? 야! 저 표정 봐라! 금방이라도 목이라도 조를 기세네! 입 다물고 술이나 마셔.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당하지 말고. 한번 움직여봐. 어디 누가 먼저 바닥에 눕는지 보자고. 움직이는 순간 다칠 거다. 조용히 돌아가라. 마지막 경고다. 대낮의 술집, 상상도 못한 반전의 순간이 펼쳐진다. 조폭들의 조롱 앞에서 침묵하던 한 여군이 단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를 뒤바꾼다. 과거의 인연이 폭로되며 권력의 무게가 뒤바뀌는 그날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충청도 대전의 한 술집에서 시작된 놀라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손님과 술집 주인, 하지만 그들 사이엔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기억이 숨겨져 있었죠.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중이란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토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에선 매주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실화 기반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그날 대전역 근처 허름한 골목의 한 술집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무더운 여름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던 시각. 낡은 나무 간판이 달린 술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군복 차림의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에 퍼져 있던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그녀의 전투화에 묻어나듯 들러붙었다. 주방 쪽에서 고개를 들던 술집 사장은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낯선 기운이었다. 손님이 오긴 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 무표정한 얼굴, 단단한 눈빛, 그리고 피곤한 듯 보이지만 단호하게 세워진 자세. 그건 평범한 손님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말없이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천천히 술을 주문한 뒤 창밖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술집 안에 있던 남자 둘이 슬슬 시선을 돌렸다. 웃음기가 섞인 낮은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군복 입은 여자네. 여자가 군대는 무슨. 웃기고 있네. 그리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은 그 평범해 보이던 여인의 존재가 이 공간의 모든 기류를 바꿔놓을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술집 주인의 눈에 스치는 찰나의 긴장. 그것은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다. 그 순간은 정적과 함께 시작됐다. 조용히 술을 마시던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정면을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 이름이 칠성에 맞죠? 정연 씨는 순간 얼어붙은 듯 손에 들고 있던 병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허공을 바라보다 말없이 중얼였다. 대대장님? 미진 중사님? 모든 건 그날 밤 기억 속 깊은 곳에서 꺼내진 낡은 이름 하나로 무너져 내렸다. 정연 씨는 올해 52이다. 대전역 근처에서 7년째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간판은 바뀐 지 오래고 내부 인테리어는 유행을 한참 지나쳤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밤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연 씨가 이곳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전 조직계에서 한 자리씩 하던 인물들이 자연스레 이 술집을 기점으로 모여들었다. 낮에는 조용한 상인, 밤에는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는 술집 사장.
하지만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는다. 조직 칠성회의 행동대장이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섰고 눈빛 하나에 조직원이 방향을 바꿨다. 제국 씨와 명호 씨는 정연 씨의 오래된 조직 동료다. 제국 씨는 55, 과거 칠성회의 실질적 2인자였고 지금도 술집이를 돕는다며 매일 들락거린다. 겉으론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지만 과거 어느 누구보다 날이 선 사람이었다. 명호 씨는 50살. 늘 술기운에 젖어 살고 그 술기운이 넘치면 눈빛이 바뀐다. 평소엔 순하지만 잔이 몇 번 오가고 나면 자제력이 증발하는 인물이다. 그날도 그랬다. 잔이 셋째를 넘기자 명호 씨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인물이 있었다. 서울 태생의 미진 씨, 47. 현재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이자 특전사 출신 장교다. 단단한 체력, 명석한 판단력, 그리고 눈빛 하나로 수백 명의 병력을 정렬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 오랜 해외 파병 경험을 거쳤고 각종 전략 훈련에서도 상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현장 경험은 군 내부에서도 손꼽혔고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그녀의 명령을 어긴 이는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다. 그녀의 판단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미진 씨는 아무런 말 없이 대전으로 내려왔다. 아무런 공식 임무도 아니었다. 사복 대신 군복을 입은 이유는 단순했다. 그곳에 군 시절 인연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보망은 정확했다. 서울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장. 칠성의 대전역 인근 술집 운영 중. 거기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정연. 군 시절 훈련소에서 복무했던 병사 중 하나. 누구보다 강했지만 누구보다 위험했던 인물. 그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대전역에서 내려 걷는 동안 거리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없던 프랜차이즈와 고층 빌딩. 하지만 그 안쪽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간판은 발에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찢긴 채로 붙어 있었다. 그곳 어귀에 있는 낡은 문을 밀자 술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공간은 말이 필요 없었다. 정연 씨가 만든 분위기. 주도권은 항상 그의 손에 있었고 어떤 손님이든 이곳에선 말보다 술잔을 먼저 들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미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작은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을 골랐다. 구석자리. 등 뒤로 벽이 있고 정면에서 출입문이 보이는 위치. 군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선택할 자리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술을 주문했다. 마치 이 공간의 기류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듯이. 정연 씨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가 과거의 그 중사인지 단번에 알아챌 순 없었다. 그저 낯설고 강한 기운이 도는 손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달라졌다. 명호 씨가 먼저 반응했다. 술이 이미 얼굴에 오른 상태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단 하나, 군복 입은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조롱 섞인 농담이 이어졌다. 제국 씨는 그 농담에 맞장구 쳤다. 둘의 웃음소리는 작지 않았다. 테이블에 있던 술병이 부딪히며 진동이 울렸다.
그 순간 미진 씨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말없이 정면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정연 씨를 향하고 있었다. 술집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제야 정연 씨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그 자세. 군대 시절 피비린내 나는 훈련소에서 매일 보던 그 눈빛이었다. 조용히 고개를 든 미진 씨는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 이름이 칠성회 맞죠? 그 말은 곧 날이 선 칼날처럼 정연 씨의 가슴팍을 찔렀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옆 테이블에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주방에서 웅얼거리던 라디오 소리도 전부 지워진 듯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정연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식탁 아래에서 무겁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잠시 허공을 헤맸다.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침묵 안에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되지 않게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이 나왔다. 대대장님? 아니, 미진 중사님? 제국 씨와 명호 씨는 동시에 실소를 터뜨렸다. 뭐야, 사장님 갑자기 왜 저래? 명호 씨는 여전히 술기운에 젖은 채 실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정연 씨의 얼굴은 달랐다. 웃음도 없고 술기운도 지워져 있었다. 마치 군기 빠진 신병처럼 그 눈빛엔 긴장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그날 수십 년 전 기억이 통째로 깨어났다. 훈련소 시절 이등병 정연은 강렬한 한장교 아래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 속 그 인물은 단호하고 냉정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았다. 훈련이 끝난 뒤 탈진한 병사들 틈에서 홀로 정신을 붙잡고 눈을 번뜩이던 그 시절. 누군가의 소대장이 아니라 전장의 교관처럼 여겨졌던 존재. 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여기 민간인 신분으로 온 겁니다. 미진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군복 입은 이유는 단 하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정연 씨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주변을 둘러보던 눈빛도 사라졌다. 시선은 바닥에 꽂힌 채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정연 씨는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군기점검이라도 하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미진 씨 앞에 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허둥대고 있었지만 정연 씨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공간의 중심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정연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조직의 행동대장이 아닌 군 시절로 돌아간 한 병사로서 그 고개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권력의 축이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국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며 웃음을 지었다. 명호 씨는 여전히 실실 웃으며 무슨 드라마 찍어요? 라며 핀잔을 줬다. 그들의 말투엔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다. 오히려 상황을 재미있게 바라보려는 여유마저 있었다. 하지만 미진 씨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정연 씨를 지나쳤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술집 문 앞에 다다르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조직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만 남겼다.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민간인 신분이라 봐줍니다. 그 말에 정연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행동은 군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복종의 자세였다. 과거의 잔상이 지금 이 공간 위에 투영되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은 정연 씨의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그 순간부터 술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날 이후 술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장소가 되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이 드나들었고 밤이면 술병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찼지만 정연 씨의 얼굴에는 늘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재국 씨와 명호 씨는 그 일이 있은 후 단 한 번도 다시 술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도 그들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그들이 어딘가로 숨어버렸다는 것은 눈빛 하나면 모두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명백했다. 정연 씨는 호를 쓸고 닦는 손길마다 신중함이 스며들었고 가게 구석구석의 먼지를 털어내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기곤 했다. 기억은 멈추지 않고 되감겼다. 훈련소 마지막 주차, 야간 행군 중 쓰러졌던 날. 모두가 포기하고 누워있을 때 단 한 사람. 그때의 미진 중사만이 끝까지 병사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뼛속에 박혀 있었다. 너희는 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 그 말을 흘려들었었다. 조직에서 몸을 굴리며 살아온 수십 년 동안 그 의미는 한 번도 떠오른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한 여군이 단 한 문장으로 수십 년의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 이후 그 말은 새겨지듯 되살아났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게에 오던 옛 조직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술잔을 들어도 예전처럼 함부로 웃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정연 씨는 가게 안에서 조직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에게 잔을 더 붓지 않았다. 술은 흐르되 분위기는 날카로웠고 그 긴장감은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정연 씨는 예전처럼 반말을 쓰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런 변화를 대전의 밤은 빠르게 감지했다. 칠성회란 이름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조직원들은 입을 닫았고 타 조직은 더 이상 함부로 발을 들이밀지 않았다. 반면 서울로 돌아간 미진 씨는 조용히 국방부 본부로 복귀했다. 복귀 후 처음 한 일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짧은 내용이었다. 특별보고 없음. 민간 사회 전환 인물 관찰 완료. 그것이 끝이었다. 그 외 어떤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주변 장교들은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다. 일처리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고 부하들의 실수에는 관대한 편이었다. 대신 외부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잠시 긴 침묵에 빠지곤 했다. 작전회의 중 한 신입 장교가 말했다. 민간 사회는 군보다 편하겠죠, 사단장님? 그 순간 미진 씨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진짜 싸움은 군대보다 민간에서 더 많다. 그 말은 공간을 찢을 듯 무거웠고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대전을 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은 잠시 휴대전화 화면 위에서 멈췄다. 오래된 연락처 하나. 정년 병장.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다. 하지만 눌러지지 않았다. 과거는 닫혔고 지금은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대전역 앞 골목, 낡은 술집 간판 아래. 어스름이 깔릴 때면 정연 씨는 혼자 마당 앞에 서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살아남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뒤로 그 자리에 군복을 입은 손님이 찾아오면 정연 씨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다. 말없이 술을 따르고 끝까지 고개를 숙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 번의 밤이 남긴 흔적은 그를 바꾸었다. 말보다 강한 존재를 마주했을 때 인간은 조용히 바닥부터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정연 씨는 매일 밤 술집의 문을 닫을 때마다 손수 창문을 닦았다. 유리창 너머 희미한 거리에 불빛이 반사되면 그 속에서 잠시 미진 씨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기억은 쓸쓸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반복됐다. 과거 군복 입은 채 야전 침낭을 짊어지고 비 오던 산을 오르던 시절, 나무 뿌리에 발을 걸려 넘어진 이등병이었던 자신을 아무 말 없이 일으켜 세워졌던 그 손길. 정연 씨는 한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조직의 행동대장이라는 자부심, 거칠게 산 흔적들, 그 모두가 그날의 침묵 앞에서 무너졌다. 힘을 가져야 살아남는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이 단 한 사람의 기계 앞에서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루는 문을 닫고 앉아있던 늦은 밤, 재국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였다. 형, 난 그날 이후 무서워졌어. 우리 진짜 너무 멀리 갔던 거 아냐? 정연 씨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만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명호 씨는 대전의 외곽에 있는 작은 농막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돌았다. 술을 끊었고 말수도 줄었고 종일 고개 숙인 채 밭을 일군다고 했다. 그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용히 말하곤 했다. 명호, 눈빛이 예전이 아니야. 술집은 더 조용해졌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고 조직의 기운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과거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정연 씨는 더 이상 칠성회의 흔적을 꺼내지 않았다. 칼자루를 쥐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술잔을 조심히 올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단골 손님들이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리 말씀이 없어요? 이상하게 이제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정연 씨는 그냥 조용히 웃었다. 말로 답하지 않았다. 서울 국방부 본부의 깊숙한 회의실. 미진 씨는 그날도 전투와 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하루를 시작했다. 부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자신을 정비했고 여전히 누구보다 철저하게 규율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색이 섞여 있었다. 그건 이해였다. 누구보다 위험했던 병사가 민간에서 조직을 이끌던 사람이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을 직접 마주한 뒤의 시선. 그녀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층위의 단단함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가 질문했다. 사단장님은 민간 사회가 왜 더 어렵다고 하셨죠? 미진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창밖에 오래 두었다. 지나가는 구름, 건물 옥상에 꽂힌 태극기, 그 너머의 낡은 골목길. 그 모든 것이 대답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칼도 없고 계급장도 없고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 기류 하나로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는 싸우지 않아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 정연 씨의 술집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페인트는 더 발에 있었고 간판 조명은 간혹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지만 그 속에서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높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누구도 무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조용한 존중이 공간 전체를 감쌌다. 그리고 그 술집 안가장 구석 자리, 그녀가 머물렀던 그 자리는 아직도 비워져 있었다. 누구도 그 자리에 먼저 앉지 않았고 정연 씨는 항상 그 테이블을 가장 먼저 닦았다. 때로는 그 자리에 술잔 하나를 조용히 올려두고 말없이 불을 끄곤 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날의 기류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였다. 술집 문이 닫히는 깊은 밤이면 정연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늦은 밤 바람은 종종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한결 평온했다. 그날 이후 자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무너졌던 감정들을 하나씩 쓸어 담으며 자신이 만든 이 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 술집은 세력의 구심점이었다. 조직원들이 힘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고 위계와 권력이 오가는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술병 너머로 들리는 말소리도 부드러웠고 웃음은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은 두려움이 아닌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손님들도 알게 모르게 눈치를 챘다. 사장의 말투가 바뀌었고 술을 따르는 손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루는 가게에 혼자 온 청년이 있었다. 군 복무 중이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아무 말 없이 맥주를 한 병 주문했다. 군인임을 알아차린 정연 씨는 가장 조용한 자리를 내주었다. 술잔을 내려놓으면서도 예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억을 짊어지고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아는 듯한 눈빛이었다. 청년은 조용히 술을 마시다가 문득 말했다. 사장님, 여긴 좀 이상하게 편하네요. 정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런 자리야. 그 말엔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이해했다. 그 자리, 미진 씨가 앉았던 곳, 지금은 전설처럼 남아있는 한 자리가 되었다. 한편 서울에서의 미진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가 돌아보는 것은 항상 기억이었다. 특정한 순간, 이름, 장소가 아닌 감정의 파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스스로 되새기곤 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위협이나 폭력이 아니라 존재감이었다. 단 한 번의 시선, 단 한마디의 말. 그것이 어떤 이의 삶 전체를 바꿔버린다. 군대에서, 전장에서,
또는 조용한 민간의 골목길에서조차도 그 힘은 유효하다.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들, 명령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감정들, 그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 미진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전투가 아니라 변화로. 그날 이후 정연 씨는 다시는 조직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조직원이라는 말도 형님이라는 말도 모두 뒷방으로 밀어냈다. 대신 손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직원들과는 말끝마다 존칭을 붙였다. 무거운 폭력의 그림자 대신 작은 질서와 배려가 이 공간을 채워갔다.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한 사람 덕분이었다. 미진 씨. 단 한 번 나타나 단 한마디를 던지고 조용히 사라졌던 인물.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매일 밤 술집의 공기 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리고 정연 씨는 오늘도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닦았다. 묵묵히, 마치 언젠가 그녀가 다시 올 것을 준비하듯 그 자리에만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도 그 밤의 기억은 옅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경외였고 존중이었고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다. 서울 한복판, 국방부 청사. 한적한 오후 업무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자 미진 씨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누렇게 바랜 표지와 손때 묻은 모서리. 그 속에는 과거군 복무 시절의 기록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줄, 흐릿한 연필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연 병장.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다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득했던 그 시절. 폭우 속 훈련장에서 모두가 쓰러졌던 날 유독 악에 바친 눈빛으로 이를 악물고 일어섰던 병사 하나. 끝까지 말없이 따라오던 뒷모습. 상관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버텨야 살아남는다는 생존 본능이 그의 몸을 이끌던 시절. 그 시절엔 몰랐다. 그 병사가 후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다시 대전의 밤을 장악할 줄.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 병사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줄은 더더욱 몰랐다. 그러나 지금 그 기억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남아 있었다.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맞닿은 시선이 누군가의 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 며칠 뒤 정연 씨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소속도 없이 도착한 흰 봉투. 글자는 짧았다. 조직을 버린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되찾은 겁니다. 제이. 누가 보낸 건지 묻지 않았다. 정연 씨는 그 편지를 가게 한쪽 벽에 조용히 붙여두었다.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높고 조용한 곳에. 그리고 매일 닦던 그녀의 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이제 정연 씨의 삶은 다른 결로 흐르고 있었다. 똑같은 골목, 똑같은 간판. 하지만 그 안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다. 간혹 예전 조직 인연들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모두 조용히 들어와 술 한 잔을 시키고 말없이 앉아 조용히 떠났다. 그 누구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이곳에선 누가 누구였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는 암묵적 규칙이 생긴 듯 했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굴복이라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였다. 진짜 강함은 칼을 드는 데 있지 않았다. 자신을 내려놓고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표정을 바꿨다. 말이 줄어들었고 술집 안의 분위기는 잔잔했다. 충청도의 여느 술집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지만 이곳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깔려 있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여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정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한 시선이 사람을 이렇게 바꾼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 단 한 번으로 충분했으니까. 그날 밤도 정연 씨는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자리를 닦았다. 술잔을 올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닫기만 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맞이하는 의식처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젠 누가 와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날 이후 진짜 이야기는 그제야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정연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을 입에 담지 않았다. 행동대장, 칠성회, 주먹, 권위, 위계 그런 단어들은 술집 안에선 금기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는 이제 묵묵히 술잔을 채워주고 손님이 떠난 뒤엔 테이블을 조용히 닦았다. 조심스럽게 마치 그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함께 닦아내듯이. 진짜 복수는 주먹이 아니었다.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미진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 한 번의 시선과 한마디 말로 정연 씨의 수십 년 세월을 다시 쓰게 했다. 정연 씨는 그 앞에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이 일어섰다. 그 무너짐은 굴욕이 아닌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칠성회라는 이름은 도시 속에서 서서히 잊혀졌다. 누가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속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고 술집 안에서는 아무도 다시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를 꺾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존경과 자각이라는 감정이 이끌어낸 결과였다. 정연 씨는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묻곤 했다. 그날 그녀가 다시 들어오면 난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곧 입꼬리를 천천히 내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말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미 모든 건 전달됐고 그녀는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을 테니까. 서울의 미진 씨도 더 이상 대전을 향해 무언가를 보내지 않았다. 그건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고 변화의 불씨를 던지고 돌아선 것. 그렇게 또 한 명의 인생이 다시 쓰였고 또 다른 삶이 재기를 찾았다. 정연 씨의 술집에는 여전히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늦은 밤이면 간판 아래 의자에 앉아있던 그가 어딘가를 바라본다. 예전엔 늘 누가 오는지를 살폈지만 지금은 누가 떠났는지, 누가 머무는지를 더 신경 쓰게 됐다. 변화는 그렇게 말없이 이어졌다. 그날 단 한 번의 침묵이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기억을 바꾸었다.
지금도 술집 안한켠 아무도 앉지 않는 테이블이 있다. 조명이 유난히 잘 비추는 자리. 그곳엔 아무도 허락 없이 앉지 않는다. 그 자리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사람은 진짜 바뀔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개 끄덕임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단 한 사람의 침묵과 시선에 무너질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